안녕하세요. 뻔뻔한먹톡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무순이 집중 나오는 거 보면 참 무섭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관심들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인데, 한편으로 반가운 무순이는 몇 년 전 분양가로 나오는 단지들, 거의 로또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엄청난 시세 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단지들이고요. 최근에 나오는 분양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저렴하게 보이죠. 착시 현상인데, 왜냐하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당시에 나왔을 그 분양가도 비싸다고 막 말이 많았거든. 근데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자라듯이 분양가가 쑥쑥 올라오니까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땡큐하고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좀 반갑지 않은 무순이는 이거 고점에 물려있는 분양가 그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분양가. 이거 신축 분양가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름만 무순입니다. 무늬만 무순이야. 그러니까 이런 이 고점 분양가는 조금 감당하기가 힘든 그런 어떤 사정이 많고, 그래서 지금 북선 이목지구 대방 디에트르 더 리체 같은 경우는 무순이만 거의 300세대 가까이 나왔습니다. 277세대. 와, 어마무시하다. 보통 많이 나와봤자 한 두세대, 세세대 정도 나오네. 100배가 많네, 100배가. 다 사연이 있는 거죠. 당연히 분양가. 일단 여기 북수원이라는 서울 접근성을 가진 교통 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양가가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84제곱, 그러니까 국민평형. 늘 말씀드리죠. 이거 국민평형이라 하면 안 된다고 더 이상. 11억이 넘는데. 아니, 서민이 직장생활 성실하게 해가지고 이게 현금 11억 모으기, 10억 모으기 어렵거든요. 대출도 이만저만 받아야지. 이런 11억 넘는 아파트를 5억 이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 평생 맷돌 갈아야 됩니다. 스스로를 갈아 넣어야 돼. 뭘 위해서? 그 알량한 아파트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주거비용 높아지면 국민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무순이 집주비 나오는 바람에 34평형 평균 분양가가 12억 9천이야. 말 다 했지. 아무리 성균관대역 근접거리에 있는 아파트라고 해도 이 북수원 입지치고는 너무나 이 분양가를 고농축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은 미분양, 그리고 이후에 무순위로 털어내려는 무한궤도가 계속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상대적으로 좀 싸게 나오는 무순위 없을까? 있습니다. 북수원자의 렉스비아. 작년에 한번 여기 줍줍이 나왔었죠. 근데 올해도 다시 나올 예정이고요. 여기 분양가는 59제곱이 4억, 84제곱 5억대. 야, 이거 굉장한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까? 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북수원 대방 디에트르 같은 경우는 84제곱이 11억, 12억이었는데 84제곱이 5억대야.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이 분양가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59제곱은 4억대입니다, 심지어. 북수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이 브랜드 딱 달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무순이 줍줍에 골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어느 정도 좀 합리적으로 나와야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좀 수긍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건 도저히 수긍이 안 돼. 목에 기부스를 한 것처럼 끄덕끄덕이 안 된다니까. 그 정도로 이 분양가 농축액이 어마무시하니까. 지금 여기 24평형 매물로 나온 현장 가격은 7억 6천, 8억대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4억대 가량의 어떤 시세 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북수원 디에트르하고 북수원자의 렉스비아는 거의 같은 동네라고 해도 될 정도로 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양가 차이가 크다. 와,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동안 이 집값이 달렸다는 거지. 그냥 페라리 풀악셀 탁 밟고 아우토반 쫙 뺀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신축,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말은 이제 입에 올리지도 못하지. 무서워. 분양가만 보면 무섭기 때문에. 그리고 평택에서 분양했던 신형 GL, 평택 화양. 여기 84제곱 미달났고요. 대체적으로 경쟁률이 2대1, 1대1. 당연히 무순이 집집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20세대나 나왔습니다. 광고도 빵원으로 내 집 마련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는데, 분양가도 그렇게 썩 높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84제곱이 4억대. 근데 뭐 확장비 합치면 뭐 한 5억대 가까이 되는데 평택이 지금 집값 자체가 내려앉고 있는 분위기라서 여기 경기권이지만 좀 외곽 경기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경기권이라서 아무리 뭐 삼성전자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분양가 자체가 한 3억대 후반에서 4억대 초반이면 참 좋을 건데 거의 뭐 5억대 초반 쪽으로 이제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평택 부동산 분위기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또 비슷한 입지에서 나오는 무순이 줍줍 평택 지제역 자해, 여기 2, 3년 전에 분양했을 때는 어마무시한 경쟁률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무순이 줍줍으로 나오게 되는 84제곱이 4억대. 비슷해요. 어찌 보면 뭐 평택 신축 분양가가 그리 썩 차이나게 벌어지진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체 시세가 문제지. 그죠? 평택 지지역 자해가 7억에 거래가 됐고 매물은 거의 뭐 7, 8억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반값에 해당하는 무순위 물량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천태만상, 그죠? 뭐 20세대 줍줍이 나올 만큼 여기는 뭐 그냥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던 곳이고, 이렇게 이 같은 무순이라도 확실한 어떤 명암이 엇갈린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쪽은 뭐 엘리프 비약 2단지 거의 뭐 4차 정도 지금 계속해서 돌리고 있는데 경쟁률은 그래도 한 두 자릿수는 넘어요. 근데 뭐 막상 실질적으로 계약서 쓰려 하면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계약서 쫙쫙 찢어버리니까 계속해서 계약이 파괴되면서 이게 뭐 74, 84제곱에서 물량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죠. 74제곱이 9억대, 84제곱이 11억대. 그러니까 미아 쪽 하면 조금 이 서울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10억대가 훌쩍 넘어가 버리니까 선호도가 많이 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연신내 쪽, 연신내 양우내안의 퍼스티지, 여기는 벌써 10차입니다. 10차. 와, 이제 참 무한궤도 돌리고 있네. 그죠? 경쟁률도 뭐 꾸준히 두 자릿수를 찍고 있지만 역시 여기도 최종 계약은 그 완판될 만큼 시원스럽게 나오지 못해서 고민이 큰 곳인데, 여기도 20평대가 8억 6천, 9억에 가깝습니다. 뭐 부산역이 좀 가깝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평구에서 20평대 아파트가 거의 뭐 10억에 육박한다는 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단지도 아니고 또 뭐 유명한 브랜드 아파트도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향후 뭐 고점으로 아파트 값이 좀 진격하기에는 진격의 거인이 조금 피로도를 느낄 수 있겠다. 그만큼 좀 후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일단은 접수는 했지만 최종적인 계약은 안 하고 있는 상황 벌어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연신내 쪽 뭐 무순위 줍줍에 가까운 어떤 아파트 없을까? 있죠. 바로 도심 복합 사업. 연신내 쪽이 지금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빠르면 올 하반기에도 나올 가능성 높아요. 연신내역 도심 공공 복합지 3호선 6호선 지나고요. GTX-A, GTX-E까지 지나는 교통호재를 물고 있어서 연신내역은 뭐 어마무시한 이 교통의 환골탈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신내 양우내안의 퍼스티지, 양우내안의 퍼스티지는 연신내역이 더 가깝지 않습니다. 구산역이 가까워. 근데 연신내역이 워낙에 뭐 호재가 빵빵 터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연신내를 붙였는데 뭐 동네가 동네 또 뭐 그쪽에 해당되니까. 아무튼 연신내 도심 공공 복합 사업 굉장히 좀 참하게 지어지고 있죠. 아마 이쪽 동네에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 높겠고요. 거의 49층 이상으로 지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엄청나게 입지가 좋아. 그죠? 연신내역에서 한 2, 3분이면 충분히 이 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바로 뭐 도달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초역세권 아파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총 392, 그러니까 명확한 이 건설사 금호건설이 지금 시행을 맡게 됐죠. 그래서 공공분양 246가구, 이익공용 여기 중요합니다. 79가구, 거의 한 80가구 정도 나오는데 이익공용으로 나오면 아주 저렴한 가격 한 3억대에서 4억대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이 가격 수위가 조절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공공임대, 그죠? 60. 임대라고 해서 터부시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야 돼. 임대 우습게 보는 사람은 집 못 사.
왜냐? 지금 월세가 서울만 해도 한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어가고 있죠. 월세 한 5, 6만 원 내면 되는데? 그러면서 그 남은 비용 가지고 앞으로 내가 살 집에 대해서 플랜을 나름대로 정할 수 있고, 그죠? 자금 계획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능력자만 임대 아파트 살 수가 있어요, 요새는. 그래서 공공분양, 이익공용, 공공임대. 딱 이 트리플이 박혀있는 그런 아파트가 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같은 연신내에서 나오는 아파트라도 뭐 10차까지 무순위 돌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또 연신내역과 아주 가까운 초역세권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3, 4억대로 진입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아무튼 이렇게 명암이 엇갈린다는 사실, 3호선, 6호선, GTX-A 이 노선까지 엄청난 교통의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이런 주거 환경 때문에 더욱더 이 아파트의 가치는 단단해질 가능성 높고요. 이렇게 무순위 집집의 명암은 결국 이 서울 아파트의 명암도 가르고 있어요. 송파구가 6.8% 뛸 때 도봉구는 마이너스로 가고 있잖아. 0.1%.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 초양극화로 지금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송파가 굉장히 지금 토제 해제됐다가 다시 재지정되는 그런 와중에서 굉장히 움츠려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우였습니다. 이거 완전히 걷어차버렸어. 그냥 옆구리 그냥 팍 니킥을 날린 건데 그냥 완전히 기존 전망을 거꾸로지게 만드는 엄청난 일격을 지금 가하고 있죠. 송파가 거의 뭐 7% 이상 오르고 있는데, 대신 노원과 도봉은 그냥 기어다녀. 마이너스 0.08, 마이너스 0.12. 이러다 보니까 이 같은 서울 안에서도 이게 이 주거 환경, 그리고 이 주거 가치가 굉장히 달라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게 좀 평균화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무 집중화된다는 이 사실 자체는 결국에 가서는 이 집값들이 전체 서울 아파트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로도 볼 수 있고, 그만큼 다주택자들이 집을 정리하는 거야. 강남 노른자로 똘똘한 한 채로 모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불안 심리 때문에. 언젠가는 한국 부동산 시장 그 가격 자체가 아작날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이 지금 대외 변수 보세요. 뭐 전쟁 나지, 뭐 금리, 환율, 그죠? 관세 어마무시하거든. 지금 유독 서울 아파트 불장이라는 어떤 이 프레임도 가만히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아주 냉정하게 보셔야 돼. 이게 단기적 상승세냐 장기적 하향세로 갈 것이냐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어떤 분위기에 힘입어서 레미안 원밸리까지 뭐 들썩들썩 거리면서 84제곱이 이달 6월 10일에 60억 8천만 원. 야, 30평대 아파트가 이제 드디어 60억 시대가 오는구나. 그러면 한 평당 거의 뭐 2억이 넘는 건데, 야, 참 이게 기가 막히다고 해야 되나, 신묘막측하다고 해야 되나, 엄청납니다. 레미안 원밸리. 예. 초반에는 뭐 이게 이 가격 엄청나게 높은 분양가인데 오를 수 웬걸, 그냥 뭐 서초구라는 엄청난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반포 쪽은 뭐 거의 강남의 큰형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6월 10일 60억 8천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가였다. 뭐 단지가 뭐 엄청나죠. 근데 여기 줍줍이 5구와 74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5구 제곱은 13억, 74 제곱은 17억. 그러니까 30평대가 60억이니까 이거 도대체 얼마야? 계산도 안 되네. 그죠? 와, 거의 뭐 40억 정도 되는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5구 제곱은 13억 정도, 그리고 74 제곱은 17억 정도니까 계약금 20% 정도 커버 칠 수 있다면 3억 정도 초반에 딱 해결을 보고 이후에 전세로 돌려서 분양 대금을 녹일 수 있는 또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죠. 초상급지. 그러니까 무순위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분양가 그대로 물고 들어오는 것들은 조금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몇 년 전 분양가나 서울의 최상급지 중에서 급상승한 그런 곳들 위주로 잘 살펴보시면 전세보증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 잘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반포역 뭐 초역세권이고, 뭐 입지는 뭐 말하나 마나 아닙니까? 뭐 20평대가 지금 벌써 41억 3천인데, 야, 20평대 아파트가 어떻게 40억을 하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을까? 정말 대단합니다. 거의 뭐 홍콩 수준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전세가가 한 12억 9천, 13억 정도 되니까 충분히 뭐
어느 정도 승부해 볼 수 있는 또 거리도 있어요. 13억 정도 되니까 5구제곱 분양가가. 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분상제 단지 인플레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몰리는 거고, 이거 뭐 가점제로도 승부가 안 돼. 그러니까 4인 가족 만점 기준이 거의 뭐 추라고 가점 이슬을 받는 심정으로 새벽에 이슬을 받아가지고 몇 톤의 물을 만든 거야. 이거 어마무시한 노력 아닙니까? 아니 이슬을 새벽에 이슬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냐고. 69점까지 그런 정성이 필요하거든. 근데 69점으로 가점 승부를 딱 벌렸는데 이게 떨어지고 만 거야. 그죠? 최저 당첨 가점이 69점을 넘어버려요. 고독, 강일, 대성, 베레. 그러니까 분상제 아파트가 워낙에 쪼그라들었었기 때문에, 그죠? 이제 비강남권까지 확대시켜야 됩니다. 왜 강남권에만 분상제만 두고 비강남권은 철폐했냐 이거지. 당연히 비강남권도 강남권 아파트 가격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죠? 이런 어떤 이 참 뼈아픈 대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분양했던 대성배를 1순위 청약 당첨 가점도 지금 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84A가 71, 84B가 69, 84C가 69, 101이 69. 그러니까 사람들이 청약 통장 찢어버리는데, 이거 너무 성급하게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확대가 될 거예요, 분명히. 분상제 아파트가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도 8호제곱 이하 추첨제는 지금 뭐 6대4로 가자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이게 80%까지 확장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100% 근사치에 이를 정도로, 이제는 뭐 좀 최고점의 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뭐 통장의 어떤 가점을 가지고 뭐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69점도 떨어지는 마당에 이제 가점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으로 돌려서 추첨제로 가자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좀 형평성의 어떤 원칙에 기해서 당첨이 될 수 있게, 그죠?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뭐 경기권 아파트까지 좀 들썩들썩 거리고 있고, 지금 강남과 접근성이 좀 과천은 뭐 상승세가 어마무시합니다. 좀 뭐 한두 달 사이에 1억이 막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과천도 상대적으로 신축 분양가 대비 몇 년 전 분양가로 나오는 과천 지정타 줍줍 새 가구가 무순위 청약이 나온다고 소식이 전해졌어요. 여기 다다음 주 7월 정도에 나올 것이라고 푸르지오에서, 대우건설에서 지금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상지는 라비에노 84제곱 2가구, 벨라르테 99제곱 1가구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한 기회죠. 일단 라비에노는 7억 9천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벨라르테는 뭐 비슷한 가격으로 나오되, 지금 과천이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17억, 16억 정도의 거래가를 찍고 있죠. 그래서 과천에서의 무순위도 놓치지 마시라. 지금 어제 과천 그랑레브 대시안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지금 이틀 연장했잖아. LH 홈피가 마비되는 바람에 그 정도로 지금 뜨겁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뭐 딱 집어가지고 내가 접수했는데 당첨됐다 그러면 전생의 나라를 구한 거야. 그 정도로 모든 자신이 일생에서 누릴 수 있는 행운은 다 끌어다가 쓴 건데, 그렇게 끌어다가 써가지고 그 행운이 다 소진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잭팟을 맞는 행운을 받은 사람은 더 큰 잭팟을 맞는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시고 차분하게 좀 접근하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단기적 상승세 때문에 급한 마음 가질 필요도 없고 불안한 마음 가질 필요도 없어요. 무주택자에게는 무한대의 기회는 분명히 찾아온다 라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지금 무순위에도 명암이 엇갈리죠. 고분양가 물린 무순위, 몇 년 전 분양가. 서울 구축에서도 마찬가지. 레미안 원밸리가 65K. 근데 노도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택의 이 아파트의 이 가격의 명암이 엇갈리는 부분이 조금은 수위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집값 자체가 쏠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급 정책이 정말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빰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